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대 태조. 고려의 권문 세족을 물리치고 신진사대 부인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건국한 왕입니다. 도읍을 개성해서 한양으로 천도했으며 한국 역사 중 가장 나이 많은 왕으로 최초 건국한 왕이기도 합니다. 퀴는 왕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성계라는 이름과 또 다른 이단이라는 이름 두 이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름이 두 개일까요? 조선은 성리학의 기초로 성립한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사상이 있어 두 글자로 왕의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제2대 정종.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름 2년의 제2기간 끝으로 동생 이방원에게 양해하고 상왕으로 19년 동안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종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왕위에 오르지만 동생 이방원의 야망을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수아비처럼 살아온 왕이기도 합니다. 제3대 태종. 1398에서 1400년 제1, 2차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 조선의 제3대 임금으로 즉위. 왕권 강화 사병제도 폐지를 통해 사병을 국가에 존속시키고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강화한 왕입니다. 조선 왕들 중에 휘이름을 바뀌지 않은 이방원과 단종인 이응이 두 임금뿐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도 한 글자로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백성과 양민들이 불편하지 말라고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로 개명하지 않은 점을 보면 시원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4대 세종.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으며 장영실을 등용 과학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입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성군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성군입니다. 세종은 당뇨병을 앓았으며 그로 인해 눈이 실명하고 종기가 끝없이나고 합병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은 육식을 왕자 때부터 너무 좋아서 항상 삼시세끼 육식이 없으면 식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승하면서 유언으로 세자에게는 고기를 먹도록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5대 문종. 세종의 첫째 아들, 조선 최초 적정자이며 무려 30년 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치국이를 발명했고 준비된 왕이라 칭송받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하였습니다. 치국이는 흔히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는데 세종실록 23년 4월 을미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으나 정확하게 푼수를 알 수 없었으므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했다. 제6대 단종. 문종의 첫째 아들이며 형제들은 어릴 적 병으로 죽어 외동아들로 성장했으며 할아버지, 할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승하하면서 혈혈단신으로 왕위에 오른 왕이며 큰아버지 수양대군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양위 대군에서 평민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은 비운의 왕입니다. 제7대 세조. 왕권 및 왕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불만 품고 있는 상태에서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조카에게 왕위를 양위받아 왕에 올랐으며 육조직계조를 부활하고 의정부를 왕의 직속기관으로 승격 왕권 강화를 실현한 왕이기도 합니다. 세조는 4대 부세력 정승의 권한이 날로 강해진다고 느낀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필두로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선을 장악하고 조카인 단종을 보위에서 물러나가게 하고 태종이 실시했던 왕권 강화의 부서기관들을 실행하므로 태종 이후 왕권 강화 확립에 기여한 왕이기도 합니다. 제8대 예종. 마청인 의경세자의 죽음으로 19세의 나이로 왕위를 오른 왕입니다. 조선 왕조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세조의 왕권 강화를 꿈꿔왔으나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9대 성종. 왕위 계승 서열 3위였고 13세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1469년부터 1476년까지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했으며 대비운시 사건과 간도 개척 시도한 왕입니다. 수렴청정은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가 대리로 정치를 맡는 일을 말한다. 본래 수렴청정이라는 말의 어원은 왕대비가 남자인 신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던 데에서 비롯하였다. 엄밀히 말해 수렴청정과 섭정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섭정하는 사람이 여자이면 수렴청정으로 여긴다. 제10대 연산군 12년 동안 세자 수업을 받았으며 19세 때에 즉위 조선사대 사화 중 무우사와 갑자사화 사건이 있었으며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폐위된 왕입니다. 제11대 중종 이복형인 연산군 폭정 후 1506년 중종반정으로 왕이 오른 왕입니다. 신진 세력을 등용해 왕권 강화를 시도했으며 조선사대 사화 중 하나인 기묘사화가 일어났으며 조선시대 당쟁 시작점을 알리기도 한 왕이기도 합니다. 제12대 인종 6세의 왕세자가 되었으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은 후 입지가 불안 결국 힘겹게 왕위에 오르지만 불행히도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남 왕권 강화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13대 명종 중종의 두 번째 적자이며 인종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승하한 후 12세 어린 나이로 왕위를 오르고 어머니의 수렴청정으로 외척 세력이 기승하였고 을사사화가 발생 극도로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시기였으며 어머니의 죽음으로 새로운 인재 등용 왕권 강화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14대 선조 최초로 방계 출신의 임금으로 본래 이름은 균이었으나 명나라 황제의 이름이 주익균이므로 열로 개명하였습니다. 조선 왕조를 뒤흔든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며 살림정치의 확립과 붕당정치를 성립한 왕이기도 합니다. 방계는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제15대 광해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로 책봉 전장을 누비며 전쟁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으며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를 실행하였으며 왕위에 오르자 정적을 숙청작업 실행하였고 전란에 불탄 궁궐을 복원했으며 두 번째로 신하들을 의해 폐위된 왕입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복원사업에 매달려 인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해군이 경복궁을 복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경복궁 중건은 선조 이래 궁궐 복원의 최대 과제였으나 여력이 없어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16대 인조 서인과 함께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철폐하고 친명배금으로 정치 외교 변화를 주므로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며 삼전도 굴욕의 치욕을 맛본 왕이기도 합니다. 제17대 효종 병자호란 이후 형 소현세자와 청나라 인질 포로 생활을 했으며 서인 공신과 외척 세력을 견제 비공신 송시열을 등용 북벌 계획을 계획했으며 전란으로 황폐한 국토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제18대 현종 한국사 역사상 유명한 논쟁인 예속 논쟁 조선 최고의 논쟁인 기의 갑인을 일어났으며 조선 유일 단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한 임금입니다. 제19대 숙종 효종과 현종을 이르는 적정자의 핏줄을 이은 막강한 왕권 강화를 실현하였으며 한국 정치로 세 번의 정치환국으로 당쟁의 세력들이 낭인에서 서인으로 변경되는 사건을 만들기도 한 왕이기도 합니다. 제20대 경종 3번의 환국으로 기반 세력인 남인들은 힘을 잃고 노론의 압력 속에서 30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으며 열과 화가 많았으며 병치레가 많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연흥군이 올린 인삼과 부자를 먹고 사망합니다. 제21대 영조 무수리 출신인 숙빈 최씨 아들이고 조선의 최장수 왕이자 제후 최장 기록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당쟁으로 인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는 왕이기도 합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파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했으며 경종의 독살설로 평생 안고 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최대 장수로 알려진 영조는 몸 관리를 잘했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육식보다는 채식을 위주로 했으면 건강에 좋은 약재들을 먹었으며 건강검진을 일주일에 4번 2번씩 내의원에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2대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며 조선의 성군으로 알려진 왕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보물들을 보관하는 규장각을 만들었으며 왕의 친위대인 장영영을 설립했으며 존론탕평을 실시 어느 신하에도 치우지 않은 정치개혁을 실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수원성을 건축 실학사상과 천주교 보급 조선의 중흥을 실현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쟁의 소용돌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음으로 인해 준론탕평을 실시, 어느 당쟁을 손을 들어주지 않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이치에 맞는 내용만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 정치를 실행하려면 왕의 자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제23대 순조 11살 어린 나이에 즉위 증조할머니인 정순왕 후에 수렴청정으로 세도 정치가 실행되었으며 과거 시험이 아닌 안동 김씨의 입김으로 벼슬을 얻는 사회구조가 생겼으며 천주교를 박해하고 왕의 친위되는 장영영을 폐지하고 조선의 사회가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천주교 박해는 실제적으로는 당쟁의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파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토대로 정적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4대 헌종 순조의 손자이며 8세의 나이로 조선 왕조 최연소 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세도가 안동 김씨에서 풍양조씨로 바뀌고 되었으며 세도가의 세력이 너무 강대한 나머지 정세를 돌보지 않고 여색을 가까이 하게 되고 몸도 약한 상태에서 23세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왕이기도 합니다. 제25대 찰종 정조의 이복동생이며 은원군의 손자로 1844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강화도로 유배 순원왕후 명으로 19세의 왕위에 즉위합니다. 일명 강화도령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동학과 밀란이 발생했으며 줄곧 병석에 누워 있었고 어이가 항상 누워서 진찰을 보면서 겨우겨우 정무를 본 왕이기도 합니다. 산골 강화도에서 평민으로 살아왔던 찰종. 하지만 왕위에 오르자 급속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평민으로 19년 동안 살아온 찰종은 궁에 들어오면서 궁에 대한 격식 예의 등을 수업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대변도 혼자 볼 수 없고 하다 보니 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니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26대 고종 12세 때 즉위 아버지 흥선대원군 정치행강로 세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왕입니다. 제1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했으나 열강의 세력들의 대한제국은 황폐해 갔으며 만국평화조약의 계기로 일본에 의해 폐위된 왕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중 고종순종의 실록은 역사적인 고증이나 가치가 없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역사학적인 자료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실록을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27대 순종 1907년 고종이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 후 강제 즉위하였으며 1910년 한일 병합조약에 의해 퇴위, 순종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으며 8월 22일 당시 총리 대신 이완용이 대신 서명 일제강점기의 시대 돌입, 조선 왕조 500년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왕이 사후 후에 붙는 이름이 묘효입니다. 왕이 승하하면 붙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국한 왕은 조로 시작하고 적자로서 왕위에 오른 왕을 종으로 합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에는 종과 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는 왕위에서 폐위된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되기 전에 대군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조선 전기의 조는 직계가족 적정자에서 나오지 않고 왕위 계승권 밖의 왕자들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조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왕의 업적이 많고 왕으로서 공이 많은 왕을 조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공이 없는 왕도 조의 휘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잡은 당쟁들이 자기가 모시는 왕을 더욱 선대하기 위함입니다. 조선 전기의 조는 왕위 계승자가 밖에 있던 대군이 왕이 되는 것을 조라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조는 업적 공이 많은 왕을 조라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위에서 폐위되면 군으로 강등되면서 묘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자 시절 이름이 연산군이기에 조선 왕조실록에도 연산군일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폐위된 왕의 실적이나 그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은
사실 집권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삭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기도 하지만 당쟁의 희생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종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선왕의 적자로서 부자 간의 왕위를 계승한 임금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적정자 신분으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여기서 적정자는 중전의 소생에서 낳은 자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종, 단종, 예종, 성종이 해당됩니다. 조선 후기의 종은 덕이 많은 왕을 뜻하여 종이라 했습니다. 중종, 인종, 명종, 효종, 현종, 철종, 고종, 순종이 해당됩니다. 조선 왕조 실록 중 고종, 순종의 실록은 역사적인 고증이나 가치가 없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역사학적인 자료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실록을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조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후기의 조에 대한 조선 왕족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서 종에서 조로 바뀐 조선의 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는 다른 성씨로 그 나라의 대부가 된 경우에 그가 태조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왕씨에서 조선 이씨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업한 군왕만이 홀로 조를 칭한다. 나라를 개창한 일대 임금을 시조로 삼기 때문이니 역사의 태조, 고조가 그러한 예다 할 수 있습니다. 효종이 인종을 조로 묘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심대부의 상소문입니다. 세조의 아들인 예종은 아버지 수양대군의 묘효를 종보다 조를 칭하고 싶어 했음을 아는 대목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종, 예종, 성종 중에 하나를 정하소서. 선대왕께서 나라를 제조한 공덕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묘호를 세조라고 할 수는 없겠는가? 예종이 말을 합니다. 조에는 공이 있고 종에는 덕이 있다. 공이 있는 임금에게는 조를 붙이고 덕이 있는 임금에게는 종을 붙인다. 라는 조종공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 때도 세조와 세종 모두 있었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조는 앞서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실록에도 아버지 중종을 조라 바꾸고자 했습니다. 부왕께서 연산군의 혼란한 시기를 끝내고자 반정을 일으켜 나라를 안정시켰으니 진흥시킨 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세조의 예를 따라 조를 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신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들이 상의해본 결과 조와 함께 쓸 수 있는 알맞은 글자가 세자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인종은 다시 말합니다. 조는 공이 있고 종은 덕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부왕께서는 덕도 있고 공은 특히나 크시다. 어찌 알맞은 글자가 없다고 하는가? 나는 조로 칭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에는 종법의 원리로 적자가 계승하면 종이 됐고 별자는 조가 됩니다. 세조를 조로 칭했던 것은 동생으로서 형을 계승했기 때문에 선대왕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계승했으니 조로 칭할 수 없습니다. 선조는 원래 선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선대왕께서는 나라를 빛내고 난을 극복한 공이 있으니 조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옵니다. 광해군은 내 뜻도 같다. 조를 칭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사내라는 대신은 부자가 대를 이었을 경우 관례상조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어찌 조라고 칭하오리까? 이양복은 조와 종 간에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숙종실록에 광해군이 선종을 선조로 추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숙종 9년 4월 19일 선조의 묘호는 선종이었으나 그 뒤에 광해군이 조노를 추상할 때 종을 조로 고쳤다. 선종대왕의 묘호를 선조로 결정했다. 광해군 8년. 인조 역시 조라 칭했는데 인조도 병자호란 의심 많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라 칭한 것은 아들 효종이 아버지를 칭송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이 있으면 조라고 하는 것이 고례인데 선대왕께서는 종사를 빛내시고 온 누리에 덕을 입혔으니 조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대왕의 묘호를 열조로 결정했다. 효종 즉 2년 5월 15일 다시 효종은 열조를 인조로 변경합니다. 선대왕의 묘호를 인조로 개정했다. 효종 즉 2년 5월 23일
맨 처음 언급했듯이 조에 대한 상소문을 낸 심대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조께서 묘호를 조라고 칭한 것은 신의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조라는 묘호도 의리로 보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 종으로 해야 하는데 안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효종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되게 자기 견해를 고집하여 함부로 망령된 의논을 내지 마라. 감정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조은 고종 황제 때 영종을 영조로 묘효를 변경했습니다. 우리 영종대왕께서는 역사에 보기 드문 임금으로서 여러 흉악한 자들을 소탕하고 종사를 안정시켰습니다. 대성인의 덕행과 공로에 대하여 조라는 칭호가 받았으니 어찌 사람들의 마음에 유감이 없겠느냐. 김상현은 조라학원 중이라 학원 높이 받드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공이 있으면 조라고 칭하는 것은 특별히 비상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이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3년이 되었다. 그 4대 조상들은 추존하는 것이 공통된 규례이다. 고종의 4대 조를 장종, 정종, 순조, 익종을 말합니다. 장종은 장조로, 정종은 정조로, 익종은 익조로 추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종은 사도세자를 말합니다. 철종 때 이학수라는 대신이 우리 순종대왕의 위대하신 공적을 어쩌 거룩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의 천주교를 뿌리 뽑아 그들을 죽이고 서적을 불태웠고 성리학을 빙했습니다. 평안도의 토착 도적들이 일으킨 화란을 토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묘호를 마땅히 개정하여 공례를 찬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종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순종의 성스러운 덕과 지극하신 선에 대하여 경이 이렇게 말을 꺼내주니 간절한 내 마음이 더욱 절절하다. 철종은 왕으로서 왕이 권위가 떨어진 상태였고 세도 정치가 판늪친 상태에서 이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철종은 자발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을 순조로 개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조선의 임금들을 호랑이로 표현한 것입니다. 태종은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조 이빨진 호랑이, 정종 무늬만 호랑이, 태종 진짜 호랑이, 세종 위대한 호랑이, 문종 피곤한 호랑이, 단종 어린 호랑이, 세조 무서운 호랑이, 예종 간명한 호랑이, 성종 모범생 호랑이, 연산군 미친 호랑이, 중종 변덕쟁이 호랑이, 인종 9개월만 호랑이, 명종 엄마 호랑이, 선조 도망간 호랑이, 광해군 억울한 호랑이, 인조 무릎 끄는 호랑이, 효종 와신상담 호랑이, 현종 힘없는 호랑이, 숙종 금수저 호랑이, 경종 병악한 호랑이, 영조 최장수 호랑이, 정조 완벽한 호랑이, 순조 무능한 호랑이, 헌종 최연소 호랑이, 철종 신데렐라 호랑이, 고종 비운의 호랑이, 순종 나라 빼긴 고양이. 조선 왕조실록 500년 역사를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고종 순종실록은 일본이 많은 부분을 왜곡하였기에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태조부터 철종시대의 실록만이 조선 왕조실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 국가를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500년 역사 중 소용돌이에 축이 된 붕당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